이번 주 내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얘기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의혹에 쌓여 있었던 고 김광석 씨의 부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채널A와 단독으로 문자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김광석 씨 부인과 기자가 나눈 이야기입니다. 제일 힘든 것은 딸이 의지할 수 없다. 네.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없어서 힘들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본인 오히려 딸이 없어서 힘들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질문을 했죠. 딸의 죽음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만한 내용이 뭐냐면 대법원에서 김광석 씨 저작권과 관련돼서 서예순 씨의 그 부인의 손을 들어줬던 이유가 서현 양의 양육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서현 양이 사망한 시점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한 반년 전쯤 시점인 2007년 말이거든요.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과 관계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에 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던 점, 그리고 빈소를 차리지 않았던 점, 심지어는 친정 어머니에게까지도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다는 점 등은 굉장히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법원에서 내가 딸을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미 딸이 없었던 거죠. 이미 그렇습니다. 이미 사망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소송이 생겨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 것은 대법원 판결 났는 것이 2008년 6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판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 그 아이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이전인 2007년 12월 23일 2007년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딸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더 이상 그걸 보면은 그와 같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재판부와 이와 같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무언가 숨기려고 했고 소송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 앞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조만간 본인이 다음 주 월요일이나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떠나서 죽은 딸을 양육하기 위해서 재산이 필요하다 해서 받은 판결은 그런 무효 아닌가요? 딸이 죽었는데 무슨 양육을 합니까? 사실 그 소송 사기를 지금 그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수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걸 중부서에 보냈다가 지금 수사 인력이 좀 확충이 돼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라는 요청을 해서 결국 강력수사대에 배당이 됐는데 2007년도 12월 23일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 판결은 방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2008년 6월 26일 날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그 김수영 씨, 바로 김광석 씨의 친아버지가 이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내가 사망하거든 내 그 손녀의 교육, 그다음에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내가 김광석 씨의 그 저작권이라든가 원음에 대한 그런 수입을 전부 양보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소송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2007년도, 2006년도에 또 개명을 했어요. 김서우에서 김서연으로. 그런데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친가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런 끈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리한 소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걸 감추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고지를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사실 의혹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소송이 된 사정에 근본적인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른바 사정 변경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그 1심, 2심 판결과는 완전히 달리 해야 될 가능성이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법원에 고지하지 않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그와 같은 사실, 딸이 사망의 사실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소송 사기가 아닌가 이 문제가 지금 그 경찰에서 수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해외에 그 출국 금지 결정이 났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만치 않은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김광석 씨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그 서해순 씨가 자신의 친어머니한테까지도 자신의 딸의 사망 소식을 이야기 안 했던 부분입니다. 서해순 씨의 어머니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역을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서연이가 죽었다는데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일절 말을 안 해. 자기만 알고. 화장해서 넣어놨어. 납골당 어딘가에. 거기를 한 번도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참 이 납득이 좀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딸에게 있어서 친정 엄마는 항상 같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 어머니에게까지도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고 거기다 납골당이 어디라고 데려가지조차도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확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소송에서 불리해지게끔 될까봐 증거로 작용이 될까봐 친정 어머니에게조차도 함구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요. 친정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그 서해순 씨 집 앞에 갔을 때도 집에 안에 못 들어오게 했었고 결국 편의점에서 만났는데 과자를 서현 양 손녀를 주려고 과자를 집었을 때도 못 집게 했었다.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사진을 보내라고 했더니 최근 것이 아닌 예전 것을 보냈었고 사진을 보내라고 했더니 예전 사진을 한 2장 정도 보냈었고요. 그 이후에 그럼 손녀의 죽음을 어떻게 알았느냐. 동사무소에서 한참 후에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네. 서현 양 앞으로 세상을 떠난 서현 양 앞으로 25만 원 정도가 있으니까 찾아가라 라는 전화를 받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딸에게 확인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혹여라도 이런 정황들이 딸이 죽은 정황들이 혹여라도 이제 외부에 알려졌을 때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알리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심지어 친정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김광석 씨 유족들이 김광석 씨에 따라 이제 서현 양의 사망 사건 기록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게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공개가 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지금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아가지고 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실종 선고나 이런 걸 어떤 실종 신고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일정 범위 그 친족에 대해서는 허락을 합니다. 요즘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해줄 일은 아닌 것이죠. 다만 그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그 주민등록법 사항의 적법 절차를 거쳐서 했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고 저 또한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가급적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가급적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정보공개법에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그 서해순 씨, 김광석 씨의 전 부인인 서해순 씨가 지금 이미 딸은 사망했는데 그 변사 사건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되면 사실 공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저쪽 친정 쪽이죠. 그 친정 쪽에서 이제 그 친정이 아닌 시댁 쪽에서 요청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하고 동반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10일 동안 심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일 동안에 이의제기가 없어서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최장 20일까지 다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건 뭐냐면 만약에 서해순 씨가 이걸 반대를 한다고 하면 이런 서현 씨의 그 죽음에 대한 증폭이 훨씬 커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변사 사건의 내역이 가족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결국은 이제 광역수사대가 한다고는 하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의혹의 출발은 딸 서현 양이 아니고 김광석 씨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김광석 씨 죽음까지 다 그슬로 올라가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수사란 것은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미 김광석 씨는 2007년이었습니까?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소시효 자체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광석 씨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원인이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취지상에서는 적어도 수사라는 취지에서 일부의 어떤 그런 조사는 가능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김광석이라는 그 영화의 연출자인 이상호 감독이 이번에 그 서해순 씨의 변호사로 강용석 씨가 선임됐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된 바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도 포털에 봤는데 강용석 변호사 이름이 상위에 이르러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지금 또 이 사건에 있어서의 그 서 씨의 변호인으로 지금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화를 했더니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되지만 다음 주에는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기는 그럴 하네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 네. 결국 지금 하는 과정에서 뭐 본인이 한테 찾아왔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연락해 가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내부적인 이번 주말에 그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를 한다고 하니 좀 새롭습니다. 뭐 한때 고소왕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의 관심의 출발은 이상호 기자입니다. 네. 이상호 기자가 자기를 고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도 수사의 가능성을 보기 위한 거죠.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나를 고발하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허위라고 한다고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내가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한번 밝혀보자. 결국 나를 처벌하라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그만큼 팩트를 확인을 해서 내가 제기하고 있는 의문이 사실일 것이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현주 교수님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유명한 그 가수나 이렇게 연예인들은 또 그 와이프, 아내분도 그 지인들, 연예인들하고 또 알고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고 지내고요.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친분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가수인 경우에는 추모 공연을 위해서도 같이 또 뜻을 모으기도 하고요. 근데 서예순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의혹의 대상이 됐던 이유가 그 주변에 같이 음악을 했던 지인들하고는 교류가 거의 단절이 되어버렸고 네. 남편 사후에 어떤 뭐 장학재단 같은 걸 만든다 혹은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했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분들을 지원한다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실행이 된다거나 혹은 이제 꾸준히 진행이 된다거나 했던 내용들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또 김광석 씨 사후에 박학기 씨라든지 굉장히 친했던 음악인들이 김광석 씨에 대해서 우울증의 징후라든지 여러 가지 없었다. 자살 자체가 너무 뜬금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반면에 서예순 씨는 자살의 징후에 대해서 느꼈었다라는 듯이 이제 진술을 했었거든요. 우울증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초반부터 김광석 씨 사후에 초반부터 너무나도 다른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그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 교류도 없었고요. 남편을 추모하는 행동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혹을 키운 장본인 또한 서예순 씨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예순 씨가 억울한 것인지 억울하면 그렇게 밝혀져야 하고요. 또 다른 진실이 있으면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